네, 굿모닝 해외 투자 순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해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미래세대의 김형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유통기업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업명은 라마야나 레스타리 센토사이고요. 티커는 RALS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앞으로는 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명이 굉장히 긴데 또 예쁘네요. 네, 라마야나 레스타리 센토사. 자, 인도네시아의 유통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랄스의 시가총액은 우선 약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패션, 장난감, 가정용품, 문구류, 식료품에 이르는 다양한 소비재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1위 유통 사업자이고요. 창업 초기부터 저소득 서민층을 타겟으로 해서 합리적인 가격과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주요 타겟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뚜렷한 경쟁 업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랄스 같은 경우엔 지금 사업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 패션과 슈퍼마켓으로 나뉩니다. 40년 업력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문화적 취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다양한 브랜드 제품 유통과 함께 5개의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저렴한 가격과 양호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부분은 또한 저가의 식료품에 집중하고 있고 또 자국민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은 랄스는 비상장 기업인 PT 라마야나 막몰 센토사가 대주주로 있고 지분을 한 55%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HSBC가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인도네시아의 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위 유통기업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을 한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2016년 기준 매출액은 5.8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5.9% 정도 증가했고요. 최근 5년간의 매출 비중 변화를 보시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비교적 낮은 슈퍼마켓 부분의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원가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아동 의류, 남성 의류, 그리고 신발, 가방, 액세서리 같은 부분에서는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슈퍼마켓 부분에서는 좀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군요. 그럼 주가 흐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랄스의 주가는 2013년 이후에 하향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그러다 2015년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글로벌 유통 사업자인 SPAR 인터내셔널과 합작해서 매장을 좀 고급화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경험을 차별화하는데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유통시장을 새롭게 장악해 나가면서 주가가 이를 반영해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 사업자로서 인지도와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스파를 전략적인 브랜드로 삼아서 중저가 시장의 독점 입지를 계속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파라는 유통 사업자와 또 합작을 해서 성장을 또 꾀하고 있는 거군요. 자, 인도네시아의 1회 유통 기업입니다. 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비용 감소를 통한 이익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랄스는 부진한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용 감소에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특히 동사는 인건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랄스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 수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인력 감축의 방법으로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 매장 면적이 3.9% 감소했고요. 그리고 직접 판매보다는 위탁 판매의 비중을 늘려서 인건비를 위탁업체에게 좀 이전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3년 이후 직원 수는 4,464명 감소했고요. 인건비도 6.4% 감소한 73억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줄어든 인력 규모에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스의 비용 감소 노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이스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비용 감소를 통한 이익 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예,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타겟 고객층 확대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비용 절감에 이어서 라이스는 타겟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총 인구 대비 한 20% 정도를 타겟했는데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소득층, 그러니까 48%, 인구의 48%를 좀 타겟하는 방법을 중소득층 48%를 포함해서 총 인구 68%를 타겟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득층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노동 인구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층에서는 이제 소비력과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라이스의 주요 매출 상품인 의류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도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방문하다 보니까 조금 브랜드 인식이 좀 저렴한 제품만 파는 그런 매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득층이 매점 방문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와 협력을 해서 매장을 좀 리노베이션을 해왔고요. 매장 구조와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바꿈으로써 이제 중소득층이 방문을 하더라도 거부감이 느끼지 않게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라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객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겟 고객층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유통기업입니다. 라마야나 레스토니 셈토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